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스텝 1 단계에서 이제 작업을 세부 작업 두 개로 나눠서 그 헤더, 푸터 쪽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메인 영역을 나눌 건데 먼저 이제 상단이랑 하단 영역으로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각각 메인 영역의 컨텐츠를 상단, 하단 이렇게 상세 작업을 할 건데요. 작업이 조금 길어서 지금 오늘은 그 영상 하나당 2시간씩 지금 잘라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메인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영역은 영역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div 하나, 그리고 가운데 직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div 이렇게 두 개를 나눌 건데 파일 하나에서 작업하게 되면 이게 작업량이 꽤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메인 영역을 또 세부 컴포넌트로 나누겠습니다. foodlist.js라는 파일을 하나 준비해서 기본 초기화, 배경 색깔만 적당히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about me 라고 하는 자기소개 페이지 부분을 또 기본 초기화를 해서 이렇게 배경 색깔만 적당히 걸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를 다루다 보면은 요 정도의 기본 초기화 작업을 매번 진행한단 말이죠. 요 정도의 기본 작업을 매번 진행하게 되는데 파일 이름에 따라서 요 부분, 여기 지금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만 파일 이름으로 매번 세팅이 되면은 이 기본 코드는 매일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 정도의 작업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니펫 제너레이터.app이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페이지 주소 입력하고 접속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자주 쓰는 코드를 단축키처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페이지 컴포넌트 제목은 설명거리니까 적당히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드신 코드를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매번 바뀌어야 되는 부분 표시한 거 있잖아요. 거기만 특수 문자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 특수 문자가 조금 복잡해요. 여기 about m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붙여놓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쓴 겁니다. 달러 괄호로 감싸주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달러 가라로 감싸주고 tm 파일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갖고 있는 상용 값이에요. 파일 이름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파일 이름을 항상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만들면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카멜 케이스가 아닐 경우도 있어요.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 이제 파스칼 케이스라고 하는데 파스칼 케이스요. 정규 표현식을 써서 파일 네임에서 모든 부분을 파스칼 케이스로 바꿔라 라고 하는 옵션까지 걸어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파일 이름으로 들어간 부분으로 싹 다 바꿔요. 여기도 똑같이 바꿔주면 되겠죠. 컨테이너, 여기도 about me라고 하는 제목도 똑같이 바꿔주고요. 마지막에 익스포트 하는 부분도 바꿔줍니다. 자, 다소 복잡해요. 예, 이 코드를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값을
아까 알려드린 사이트에서요,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태그 트리거, 이게 단축키거든요. 단축키를 my react component 라고 정해줄게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완성된 값이 생기는데요, 얘를 복사하세요. 자, 설명은 리액트 컴포넌트라고 좀 짧게 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그 각자 편하게 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내가 매번 쓸 코드 템플릿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 복사합니다. 설정 메뉴 이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시고요. 코드 조각을 누르시면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입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저는 이미 기존에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제이슨 형식이거든요. 임의로 제가 안 썼던 거를 골라볼게요. 아무거나 이제 골라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주석들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아까 여기서 복사했었던 요 내용을 제이슨 안에 넣으세요. 자, 적당히 들여쓰기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이제 리액트 파일을 만들었을 때 빈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단축어를 my react 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단축어를 적어보세요. my, 그럼 내가 만든 단축어가 보여요. 이걸 선택하시거나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치시면은 정규 표현식을 넣었던 부분으로 이거에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이 파일 이름으로 세팅이 되고요. 기본 코드가 자동으로 준비가 돼요. 그럼 여기서 배경 색깔만 조금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지우고 my react component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에 맞게 기본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 색깔만 조금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푸드리스트는 이제 빨강색, 반투명 빨강색, 그 다음에 about me는 반투명 초록색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코드 조각을 코드 스니펫이라고 해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이제 작업 속도가 좀 단축이 되실 거예요. 자, 완성된 기본 구조를 이제 메인에 있는 index.js에서, 자, 메인의 인덱스 작업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단축키 만들면 파일 이름이 인덱스로 바뀌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 맞춰서 수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만든 화면 구성 컴포넌트 두 개를 가져옵니다. 푸드리스트랑 어바웃미 두 개 가져오고요. 요 두 개를 이 상하단에 걸려있는 div 태그를요, 요 컴포넌트 두 개로 바꿔줄게요. 자, 직선에는 제가 디바이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넣어놨는데요. 상단바에 가려지는 만큼 영역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컨텐츠 넓이를 제한을 걸어야겠죠. 가운데 정렬시키고요. 직선 같은 경우는 상하 마진 60, 가로 가득, 테두리를 좀 쳤습니다. 이 HR 태그가 좀 웃긴 게요, 직선 주제에 테두리를 상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테두리를 CSS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상하 푸드리스트 어바웃미 이렇게 나오고, 지금 메인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배경 색깔까지 빼면은 이제 상하 영역이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요 남은 부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작업을 먼저 완성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하시는 동안 잠깐 기다릴게요. 자, 푸드리스트랑 어바웃미 내용을 채우기 전에 푸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게요. 여기 헤더 부분은 모바일에서도 그냥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 푸터 부분은 모바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로로 떨굴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푸터.js 보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놨는데, 일단 미디어 쿼리를 위한 기능을 참조해 주고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대해서 모바일 사이즈인 경우만 컬럼 방향을 세로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사이즈에선 이렇게 세로로 떨어지고 데스크탑 사이즈에선 가로로 배치가 되겠죠. 글자 크기나 간격들도 조금 불편해요. 제목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지정하는 요 AT3 태그를 모바일 사이즈에 대해서 글자 크기와 굵기 여백 값들을 좀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크기도 좀 줄어들죠. 모바일 데스크탑.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단 푸드리스트부터 볼게요. 자, 요번에는 데이터셋 파일에서 이 푸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배열을 가져올 거예요. 얘네들을 반복문으로 돌면서 처리할 건데,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이미지 파일 주소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요거처럼 이렇게 다 값을 이렇게 패키지.json에 있는 홈페이지 값을 이제 붙여서 데이터 파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파일에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해서 넣어놨으니까 실습하실 때는 그냥 요 값 그대로 읽어서 쓰시면 돼요. 자, 요 파일에서 이제 푸드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요 배열을 여기에서 읽어올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미디어 쿼리는 조금 이따 쓸 거니까 미디어 쿼리 기능 미리 가져왔고요. 데이터셋 불러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푸드리스트라는 변수만 뽑아서 또 출력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이제 개발자독으로 열었을 때 푸드리스트.js에서 8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이 나와요. 자, 컨텐트, 일련 번호, 그림 주소, 타이틀. 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폴더 이름부터 접근할 때는 이게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경로를 뜻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퍼블릭 폴더를 뜻하고요. 이 밑에 있는 경로 값이 퍼블릭 폴더 안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스텝에서 제시했었던 그림은 2개밖에 없었죠. 자, 요번 실습 자료 보시면은 이제 샵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같이 있을 텐데요. 이 폴더 안에 img 안에 들어가시면 요번에 사용되는 그림 파일들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요 img 폴더 안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미지는 총 7장이 이제 제시가 됐어요. 한 장은 재사용될 겁니다. 자, 이제 푸드리스트 컨테이너에서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준비하고요. 자, 이 목록 정의 태그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푸드리스트라는 변수로 반복을 돌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푸드리스트.map v랑 i 받고요. 콜백 함수 걸어요. 그래서 return 걸고 목록 정의 태그 아니니까 li 태그를 부여하면 되고요.
일단 클래스 네임 부여할게요. 푸드 아이템. 그 다음에 반복문 아니니까 반복 중인 값 들어가야죠. i 값을 주셔도 좋고요. 백엔드에서 받는 데이터를 보면은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id라든지 num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값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백엔드 정의가 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 값들은 다른 컨텐츠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일련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사용해서 반복에 쓰셔도 돼요. v.id 이렇게요. 자, li 태그 안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링크 무조건 걸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미지 영역과 하단에 있는 텍스트 영역을 div로 나눠서 a 태그 안에 놓겠습니다. 자, 클래스 미리 부여해 놨고요. 이렇게요. 자, 이미지를 div로 감싸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이름을 트랜지션 걸어서 확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확대가 되면서 컨텐츠까지 덮어요. 텍스트 컨텐츠까지. 그때 이 div 태그한테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걸어주면 안에서 이미지가 확대되면서 영역을 삐져나갈 때 자연스럽게 부모 div가 삐져나가는 부분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 효과를 이제 의도를 한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쭉 나오고요. 그림이 우리가 지금 7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 같은 이미지를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개로 총 8개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양쪽 배치했고요. 그럼 이제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자, 일단 이 푸드 갤러리라는 부분을 잡아볼 거예요. 배경 색깔 주석으로 맞고요. 자, 푸드 갤러리.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어요. 그럼 싹 다 가로로 배치되니까 옆으로 스크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가죠. 자, 이거를 줄바꿈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전부 다 밑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컨텐츠가 지금 워낙 크니까요. 자, 그 안에 있는 요 li 태그들, 푸드 아이템이죠. 자, 요 푸드 아이템한테 일단은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 말고 각자가 25%의 고정 넓이를 갖게 합니다. 그럼 한 줄에 4개씩 들어가요. 그림들은 지금 워낙 크니까 이 li 태그 영역을 벗어난 상태예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각각 패딩으로 여백을 좀 부여해 주고요. 이 안에 있는 a 태그 디스플레이 블록 걸어줍니다. 그럼 전부 다 클릭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img 래퍼, 그림을 감싸고 있는 div 태그였어요. 자, 부모 가득 채우고 높이 360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미지를 사이즈를 가득 채워줍니다. 트랜지션 미리 걸어놨어요. 왜냐면은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A 태그에 콜론 호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만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키울 겁니다. 우리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들어왔네요.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키울 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커지면서 부모를 삐져나가잖아요. 아까 그림한테 div 하나 걸어놨었죠. 이게 img 래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img 래퍼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주면 안에 있는 그림이 커지면서 부모를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CSS를 작성하실 때 그냥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얘네가 서로 그 맞물려 가면서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보면서 코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CSS를 그냥 코드를 전체를 다 순서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작성 순서에 맞춰서 그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코드가 왜 쓰였는지를 알려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텍스트요. 자, A 태그 안에서 텍스트 영역이죠. 자, 패딩으로 여백 좀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H2 태그로 제목과 P 태그로 컨텐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글자 크기들만 좀 부여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이렇게 좀 적당하게 나오는데 모바일 사이즈로 가면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푸드 아이템이 지금 넓이가 25%로 되어 있는데 영역을 좀 나눠서 모바일에서는 넓이 50%, 태블릿에서는 50%, 스마트폰에서는 100%, 데스크탑은 25%, 태블릿은 50%, 스마트폰은 100%.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 영역까지 됐습니다. 이번 교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교시에 About Me 아랫부분 작업할게요.